자, 거기죠. 몇 페이지? 자, 56페이지죠. 자, 지난주에 배운 55페이지 요거 4번의 등기할 권리변동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꾸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은 5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등기법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요. 틀을 중요해요. 틀 잡기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기 전까지는 자꾸 틀을 잡아요. 틀을. 우리 민법도 뭐가 중요해요? 틀이 중요해요. 틀. 이 또 틀 하니까 뭐예요? 이걸로 들리면 안 되고요. 이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틀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5번. 권리변동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기 관계 있는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56페이지 요약집. 그럼 여기에도 틀이 있죠. 그럼 그 틀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라듯이 이렇게 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 써놨죠? 어설, 이변, 처소.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가 뭐예요? 보전, 설이 뭐예요?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일단 첫 칸에 뭐가 나왔죠? 설정이 나왔죠.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지금 틀을 못 잡고 있는 게 설정이 뭐예요? 설정,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 설정 밑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저희가.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설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틀을 잡았으면 이렇게 이제 써먹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설정 등기.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또 뭐 이걸 활용을 못 해먹잖아. 봐봐요. 자, 설정이란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 그러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병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요 틀을 잡아놨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표제부.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표제부. 여기는 갖고 여기는 얼구죠. 그러면 얼구를 창설할 때 뭐라고 써요? 설정.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니까 또 틀이 하나 잡히죠.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제한물건이죠. 그래서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요? 설정. 그래서 무슨 성계? 설정적 성계라고 붙어요. 그럼 저희가 그럼 봐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체가 잡히죠. 전세권자 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 이 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등기는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붙어요. 그래서 이론만 한다고 백날 해봐야 실력이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등기는 바꾸고 뭘 잡으라는 거예요? 이 틀을 잡으라고. 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적은 어때요? 지적은 딱딱 끊겨. 이렇게 끊겨요. 근데 우리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끊길 수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맥이 연결돼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적하고 등기는 문제 출제되는 형태가 달라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면 지적은 딱딱 잘리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딱딱 잘리니까 외우기만 하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만 등기는 틀을 잡고 그 이해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꾸 틀을 잡아요. 설정이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뭔데? 제한물건.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요? 설정. 그래서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자꾸 잡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툭 치면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설정. 여기를 툭 치면 뭐예요? 보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이번에 뭐가 나와 있죠? 보전이 나오죠. 보전. 자, 그러면 보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보전이라는 것은 툭 치면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등기 스타트는 어디에서 출발하죠? 보전. 그러니까 보전은 이거는 랭킹 뭐예요? 랭킹 7위 안에 드는 거야. 7위 안에. 이거는 100%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별표가 몇 개예요?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요. 틀이 잡혔으니까 읽어봐요. 가등기는 무슨 보전?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이죠. 그럼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순위를 버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버전하고 가등기는 친해요?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죠. 그럼 소유권 버전 등기,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등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는 자꾸 평상시에는 틀을 잡고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가 딱 끝나면 뭡니까? 끝나면 이제 9월부터 비로소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 잡는 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어제 봐봐요. 20세 뭐예요? 월드컵 오늘 결승전이죠. 몇 시에요? 1시에 하잖아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그럼 봐봐요.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니까 뭐 결승전에 올라갑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럼 공부도 죽기 살기로 하면 뭐예요?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기 살기로 하니까 결승전에 올라간 겁니다. 죽기 살기로 했으면 다 죽었으면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버전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버전. 그러니까 버전 그래서 모든 등기 스타트. 그래서 별표가 몇 개? 5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봐봐요.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는지 봐봐요. 뭐가 떠오르죠? 아무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되죠.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 인이 바뀌는 거거든. 인이. 그러면 지난 작년에 봐봐요. 26회 때 봐봐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봐봐요. 자기가 이제 사용법. 그러니까 이 틀이 중요하다니까. 자, 이제는 뭐라고 해요? 읽어봐요. 주체의 변동. 그럼 봐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A가 B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무슨 변경? 주체의 변동. 틀을 잡아야 돼. 틀. 이 틀이 안 잡히면 뭐예요? 모래성이에 성을 쌓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벌써 읽어봐요. 이전하면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의 변동. 이걸 떠오르는 게 가장 주안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변경. 변경은 뭘까요? 객체. 그래서 객체의 변동이야. 객체의 변동. 자, 객체의 변동. 또 하나는 뭐예요? 권리 내용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권리 내용의 변동. 그래서 변경은 그러면 뭐예요?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 떠올라야 돼. 그럼 여기에다 이제 봐봐요. 자, 객체가 변동돼서 무슨 등기? 변경 등기잖아. 변경 등기 그러면 일부의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 뭐에 따라 물려? 내용에 따라 물려. 이렇게 틀을 잡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틀이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봐봐요. 104조, 우리 민법에서 104조 뭐예요? 틀이 뭐예요? 자, 104조 불공정 거래 행위죠. 틀은 뭐예요? 자, 틀은 봐봐요. 틀을 똑바로 외우라고. 지금 점수 아무리 뭐예요? 지금 우연치 않게 열심히 해서 80점 나오는 거하고 틀을 잡아서 7.5 이상이 나오는 거하고 그거는 계획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럼 104조의 틀은 뭡니까? 이렇게 잡아야죠. 읽어봐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다. 주관적 요건 읽어봐요. 공박, 경설, 무경험, 현재한 불균형은. 자,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죠. 플러스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이형 의사. 이게 안 돼 있다면 모래성이에 뭐예요? 모래성이에 뭐예요? 성을 쌓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야. 봐봐요. 이걸 외운 사람은 봐봐요. 읽어봐요. 증여. 증여는 104조의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왜? 현재한 불균형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루에 먹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 틀이 안 잡혀 있어서 그냥 증여 어떤 사람은 봐봐요. 증여는 X, 증여는 X 이렇게 온다고. 그 사람은 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현장 가면 그 사람은 뭐지? 진폭이 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04조 불공정 행위 그러면 읽어봐요. 주관적 요건 읽어봐요. 공박, 경설, 무경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은 현재한 불균형. 무슨 의사가 있어요? 이형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틀 잡혔으니까 읽어봐요. 자, 경매는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이거는 사법상 행위고 이거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틀이 자기가 반성을 한번 해봐요. 지금 점수가 잘 나와도 개의할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그냥 맞다 틀렸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요 틀을 잡아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봐봐요. 변경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객체의 변동, 권리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이 돼. 그러면 여기에다 등기 붙이니까 변경 등기가 되네. 변경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후발적 사유. 뭐에 따라 물려?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야 그 틀이라는 겁니다. 자, 소멸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죠. 만약에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뭘까요? 말소등기야, 말소등기. 자, 객체가 전부 소멸한다. 그때는 뭐예요? 멸실등기야. 그러면 말소등기는 권리, 사실, 권리. 멸실은 사실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사실적 측면.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니까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 그러면 봐봐요.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닫아야죠. 물 닫아야 돼? 표제부를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럼 멸실등기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이 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등기법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민법도 급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요 틀을 잡아두느냐. 그래서 오늘 뭐예요? 요 틀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처분의 제한 찾았어요? 네, 처분의 제한은 별표가 3개짜리 처분의 제한. 그러면 처분의 제한의 대표 선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 이제 틀 잡아놨죠.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자 처분 제한이죠. 그럼 가압류는 뭐에 또 틀이 있어? 뭐예요? 비보전 권리가 검전. 이거는 검전 이해의 권리라는 겁니다. 검전 이해 권리. 그래서 가압류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줬어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라는 거예요. 이번에 떠나고 모의고사 봐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가압류 등기.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 틀이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틀이. 그럼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가 한다면 1번은 뭐예요? 요렇게 봐봐요. 요렇게 지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보설, 이변, 처소.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험을 풀기 위해서 읽어봐요. 보전. 보전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뭐예요? 각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주체의 변동. 자, 변경은 객체의 변동. 그 다음에 자 처저. 그래서 처분의 제한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그럼 자 가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최초로 뭘 설정하죠?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읽어봐요.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B가 C로 바뀌었어요. 뭐죠? 전세권 이전 등기. 주체가 변동이 됐으니까. 그러면 요 1억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는데 뭐 등기법을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설정하면 전세권 설정. 그러면 이제 이름을 그 다음 단계 틀은 뭘까요? 이름을 밝혀야죠.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읽어봐요. 요 사람 관계는 전전세권자, 요거는 전전세권 설정자면서 전세권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틀이 안 잡히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다시 그대로 이제 바뀌기만 하면 되겠죠.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최초로 했으니까 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 B가 C로 바뀌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요게 바뀌었다. 저당권 변경 등기. 요게 바뀌었다.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름 바뀌어야죠.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 이렇게만 나오면 공부는 절반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가서 몇 번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요 틀을 먼저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설, 이변, 처소. 그러면 얘네들은 주로 뭐라는 거예요? 권리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또 틀이 하나 잡혀져. 읽어봐요. 요거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구죠. 그러면 여기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변동은 뭐예요? 요 단어는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보설, 이변, 처소가 나오는 거야. 처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예요? 표제부죠. 그러면 거기 밑에 가니까 권리 변동과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없는 동그라미. 자, 없는 동그라미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가로 1번에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나오죠. 그럼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표시.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라는 거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권리 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 그렇게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차이점. 1번은 뭐가 나왔어요? 변경 앞에 뭐만 붙었어? 부동산.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표시. 차이점은 나타나죠.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냐? 여기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두 필지가 있어요. 여기에 7이고 7-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 필지를 합쳤어요. 뭐예요? 하필이죠. 하필. 합병 등기가 되죠. 하필. 그러면 요거는 일부가 면적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일부가 늘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와서 그럼 7은 뭐예요?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7-1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무슨 등기? 폐쇄 기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8이면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는 8이고 여기는 8-1이죠. 면적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일부죠. 그럼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등기부를 개설해줘야 돼.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거기에다 행강편 딱 써놔요. 자체의 변동이야. 부동산 자체의 변동. 자, 이번에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서 표시가 들어갔어요. 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동일성 줄서나 봐요. 동일성의 변경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재가 바뀌었어요. 동일성의 변경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자, 지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네. 그럼 B번은 뭐예요? 부동산 변경,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행정구역이 바뀌었어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이런 행정구역, 이런 변경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두 종류가 있네.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뭐에 대한 변경이다?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공통점은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 등기. 그죠? 권리 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봐봐요. 우리 15회 때 우리가 출제된 거 한번 볼래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A가 정축을 했어요. 이 정축 부분에 대해서 정축이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종물이네. 자,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는 요하지 않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변경은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읽어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 변경 등기를 요한다는 거. 이게 기초야, 틀이에요. 그럼 자기가 써먹을 틀을 해야 돼. 너무 급한 사람, 급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성격이 너무 급하다라는 겁니다. 급하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두 종류가 있다.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럼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성의 변경? 동일성에 대한 변경.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가로 2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네.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수없이 했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지겨울 거예요. 자, 이억녀. 우리 수강생에 옥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이억녀.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2살이고요. 그래서 뭐예요?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저 옥녀예요. 그래서 저는 강세다. 그러면. 그래서요. 합격하면 다 틀리더라고. 그러면 좋아봐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선생님 저 이런 개명했어요. 뭘로? 이다해로. 그래서 개명을 했대요. 개명. 그러니까 읽어봐요. 이 집 주인 이름이 뭐예요? 옥녀죠. 그러면 봐봐요. 등기 명인 표시가 달라졌다.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가로 열고서예요. 대표적인 개명 등기가 되는 거네. 개명 등기가 되는 거네요. 자, 이거 그러면 여기에 7이에요. 여기에 7-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나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억녀와 이 다혜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이라는 게 우리가 딱 나와야 돼요. 단독 신청이다.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쓰게 돼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틀이 잡히는 거야.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이.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들으면 이렇게 4개가 속전속결로 나와야 돼. 읽어봐요. 개명, 언제나 부기 등기. 그 다음에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어떤 중성적인 등기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러면 요 4가지가 뭐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오른쪽 가로 3번에 가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작년에 우리가 출제된 게 요 또 뭐예요? 집합 건물에서 요게 2.5점짜리야. 2.5점짜리. 그럼 자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집합건물 등기부. 자, 몇 부분이? 4부분 불러봐요. 표제부, 고추운동 전체 표제부. 그 다음에 뭐예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고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얼굴, 고추. 가정 최근 문제 3년 전에 자 출제된 줄 몰라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한동 전체 표제부, 가구 얼굴을 둔다. 어때? X. 뭐까지 있어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집합건물 틀은 크게 잡아놔야 돼. 4부분이라는 걸. 그러면 집합건물의 요건은 뭘까요? 요건은 또 틀이 하나 잡히죠. 읽어봐요. 벌써 이미 배웠어요. 벌써 공부한 사람은 객관적 요건이 있고 뭐예요? 주관적 요건이 있어. 객관적 요건이 뭐예요? 자, 구조상 독립성과 뭐예요? 이용상 독립성. 주관적 요건은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소유자. 벌써 우리 등기부의 불용.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등기법을 안다고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꾸 요 틀을 마련해 놓고 그러면 이제 사용해 먹어야 되겠죠. 그럼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아직 집합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집합건물이 아니니까 지금 뭐예요? 주인이 한 사람이고 뭐예요? 세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구가 많다라는 거네. 그러면 다가구야, 다세대야? 다가구가 되네. 근데 집합건물 객관적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그러면 소유자가 뭐예요? 이렇게 단독 빌라로 만들어주겠대. 이렇게 만들어요. 요건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럼 집합건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으면 뭐가 돼? 다세대가 되는 거야. 다가구는 집합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면 만약에 다가구라면 뭐예요? 제가 여기를 입주합니다. 집업만 일치하면 되잖아. 그런데 다세대라면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요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아직 집합건물의 요건은 갖췄어요. 회의를 해요. 그러면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뭐라는 거예요? 집합건물로 등기하자. 이렇게 하네요. 몇 사람이? 10사람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장일치로 집합건물로 등기하죠. 요건을 갖췄으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이 공시법 선생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또 다시 한번 불러봐요. 한동 전체, 전유 부분, 가구, 얼굴. 그러면 뭐예요? A가 가서 직권은 다 개설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몇 사람이죠? 9사람. 9사람은 여기까지만 개설해 줄 수 있어요. 제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동시, 대위,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랑 각각의 사람이 신고해야 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만 해줄 수 있어요? 읽어봐요. 한동 전체, 전유 부분의 표제부, 공통점은 표시, 그렇죠. 표시에 대해서만 대위, 동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어디에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자,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동그라미, 동시 대위, 일괄 신청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구분 건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동시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로 3번이 작년에 간접적으로 해서 2.5점짜리가 나온 지문이고, 그러면 가로 1번 다시 읽어봐요. 뭐예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2번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가로 3번은 구분 건물 표시 등기. 그럼 공통점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권리 변동과 읽어봐요. 관계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권리변동과 관계 있는, 그러면 자, 이제 틀이 이제 잡혔으니까, 뭐예요? 권리변동과 관계 있는 거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속. 그러면 갖고 올 거죠.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할 사항들이죠. 그래서 요 틀을 우리가 잡아두는 겁니다. 자, 7번과 관련돼서, 7번은 등기하지 않아도, 줄쳐놔봐요. 않아도.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거기 민법 몇 조죠? 186조, 7조죠. 그러면 그 옆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미 배웠으니까, 자, 봐봐요. 자, 요 틀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 186조. 6조가 뭐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와 물권변동. 법률행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와 물권변동은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등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 그래서 형식주의.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 등기를 해야 뭐에 성립한다. 성립 요건주의. 그러면 여기 187조는 뭡니까? 바로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이야 물권변동. 이거는 뭐예요?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지금 요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 두 개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186조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등기. 법률 규정이와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데 세상에 요 틀도 안 잡힌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틀 잡힌 거 읽어봐요.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란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186조와 187조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의사표시잖아.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가요? 186조. 없으면 187조라는 거예요. 7조. 그러면 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한 기준은 뭐예요? 당사자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187조의 법률 규정과 물권 변동은 그러면 뭐가 논점이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권 변동 시점이 바로 논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정의요. 정의는 뭐예요? 계약이잖아. 계약. 의사표시가 몇 개? 2개. 그러면 정의는 읽어봐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속은 어때요? 상속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상속은 몇 조? 187조. 물권 변동 시점은 아버지 사망 시. 이 틀이 잡혀야 된다는 거야, 이 틀이. 그러면 이 틀이 잡힌 사람은 이제 뭐 186조와 187조 사이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공부를 이렇게 해요. 상속은 187조야. 187조. 그러면 뭐 187조 사이라는 건 외웠어. 그러면 요 틀이 일단 잡혀놓고 187조라는 걸 의미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86조와 187조의 기준은 당사자 의사표시야.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가요? 186조. 없으면 187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벌써 이제 외울 것도 없네.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 수용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조로 가? 187조. 물권 변동 시점은 수용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 잡힌 사람은 틀만 우리가 외워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틀이 안 잡힌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틀이 안 잡힌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뭐야? 자기가 진폭이 심한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어떨 때는 7.5, 어떨 때는 87.5. 이 사람은 죽어라도 안 돼.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왜 모르는 사람이냐? 재수가 적으면 뭐예요? 점수 고득점. 재수가 없으면 아는 거 나오면 7.5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 37.5, 37.5, 37.5, 37.5.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기준이 딱 서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수하는 연관이 없어요. 뭐 크게 결연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충분히,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내공공사 했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이행 판결은 몇 조예요? 186조. 그러면 이유는?
그럼 승각으로 해요. 이행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죠. 그러면 이미 전제 요건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다? 186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벌써 틀을 잡은 사람은 186조가 뭐예요? 읽어봐요. 법률행위. 그러면 이행 판결의 뭐예요? 등기 원인 일자는 확정 판결시다. 어때? X. 읽어봐요. 법률행위 성립 일자가 되네. 그렇죠? 벌써 그걸 틀이 안 잡힌 사람들은 모두 몸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확인 판결은 몇 조로 가요? 186조죠. 이거는 봐봐요. 확인 판결 봐봐요. 확인 판결은 186조라고 해서 그럼 시험장 가면 뭐예요? 187조로 바뀔 사람이야. 확인 판결은 봐봐요. 왜 확인 판결을 해줘?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무효 유효를 확인해 주거든. 그러니까 확인 판결은 몇 조다? 186조로 되는 거야. 근데 형성 판결은 법원에서 판단해 주거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단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우리 15회 때 2.5점짜리 봅시다. 가장 어려운 회의 기준이니까.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가 면허이 발생한다. 어때? X.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가 면허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기가 요 틀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 뭐가 있어요? 상석이 나와 있네. 상석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꼭 점검해 놓을 거. 세 번째, 포괄 유정 행강 편차나요. 포괄 유정 해사업병은 몇 조로 빠져? 187조죠. 그러면 다만 특정 유정 줄 쳐놔봐요. 특정 유정은 몇 조로 빠져? 186조. 그렇죠. 그러면 다시 포괄 유정은 몇 조다? 187조. 그럼 특정 유정은 186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포인트 딱 잡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판결 나와 있네.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 187조 판결이니까. 그러면 밑에 가니까 공용징수 찾았어요? 공용징수 뭐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와요? 경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요 187조에 해당하는 예 밑에 옆에다 뭐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게 틀이 또 하나 잡혀 있어야 돼.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의 소멸. 진짜 자기가 반성 한번 해봐요. 물건의 소멸 그럼 뭐가 떠올라요? 자, 이거 6개가 떠올라야 돼. 읽어봐요. 멸, 호, 소, 공, 홈, 멀. 멀이에요. 멀. 자, 그러면 멸이 뭐예요? 멸실. 그 다음에 포기, 소멸시효. 요거는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혼동. 월수. 그러면 요 6개가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 이게 바로 틀이에요. 틀. 자, 물건의 소멸 그러면 적각 반응으로서 6개 틀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요. 멸포, 소공, 험몰. 멸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 호기는 법률 행위. 그죠? 자, 요거는 소멸시효는 법률 규정. 공용징수는 뭐예요? 법률 규정. 혼동도 법률 규정. 몰수도 법률 규정.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소멸해서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이거죠. 혼동은 별표가 따로 3개짜리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우리가 숙제했으니까 법률 규정 몇 조로 빠져? 187조. 요거는 186조. 요거는 187조. 자, 그러면 포기가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럼 봐봐요. 우리 문제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읽어봐요. 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합의의 표기시 등기 없이는 물건이 변동한다. X. 요게 뭐가 보여? 포가 보이면 딱 이게 보여야 돼. 우리 5번에 봐봐요. 우리 민법에서 공동소 형태에서 문제를 풀 때 뭐가 보여? 합의의 표기. 포하면 뭐예요? 포하면 읽어봐요. 포기.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죠? 그럼 합의의 표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이게 조건 판사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 판사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딴 선생님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이 따로 외워놨겠지. 개뿔이 외워놔요. 개뿔이 외워놔요. 지금 자기가 물건의 소멸, 공통소멸 사유를 모른다. 반성하셔야 돼. 그래서 점수 잘 나온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뭐 잘 나온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 그게 뭐예요? 87.5가 거꾸로 나면 7.5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예요? 서서히 하나씩 윤곽을 잡아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 이제. 이 틀은 언제 잡아야 돼? 6월 말까지는 잡아놔야 돼. 그러면 요 틀이 안 잡히면 문제 풀이하면 아리까리 하기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읽어봐요. 멸포, 소공, 험물, 조건반사로 나와야 돼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그러면 법률규정, 법률행위. 나머지는 법률규정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다음 중 물건의 소멸사유중 성격이 다른 거. 정답은 포기. 그래서 포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면 물건은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애 주로 요런 애들이 많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볼까요? 1번은 뭐예요? 상속. 그 다음에 거기 포괄유정 현관편 닦아놓고 포괄유정은 아까 몇 조? 187조. 거기에 대비돼서 특정 유정은 몇 조죠? 186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3번의 형성 판결, 그거 형광펜 다 꺼놓고요. 형성 판결 쭉 가서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 10번을 한번 봐봐요. 10번.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가로 열고 부종성이라고 써요. 부종성은 몇 조로 빠진다? 187조로 빠진다라는 거. 주로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틀을 잡을 거는, 자, 그러면 17번 옆에다가 하나 뭐예요? 별표 3개짜리를 하나 딱 정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뭐를 정리해 놓을까요? 벌써 눈치 빠른 사람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어때요? 자, 요거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점유 취득시효란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거든.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요? 없어. 원래는 몇 조로 빠져야 돼? 187조. 근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매개 역할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 애외 조항이라는 거. 애외 조항이라는 거. 딱 A 조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 몇 년? 20년. 그러면 20년 자주 평온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뭐예요?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요 186조와 관계해서 지금 우리가 숙지해 줄 거는 이거는 시험 보러 가면 요 틀은 잡아야 돼요. 봐봐요. 186조, 187조의 관계.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등기.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기준은 당사자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럼 여기에서 우리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다. 무슨 취득? 점유 취득시효. 여기에서 물건의 소멸 그러면 멸포, 소공, 험물 이것까지만 딱 숙제.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이 틀을 잡아놓으라고. 그럼 문제 풀이 가서 열심히 이제 몇 번 풀다 보면 저절로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봅시다. 봐봐요. 이 틀이 안 잡힌 사람들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법정장관의 취득. 이건 등기를 여해야 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법정장관의 취득에 대한 처분, 등기를 여한다. 그죠? 이게 이제 민법에서 장난을 많이 치는 거거든. 원래는 잘 봐봐요. 법정장관 취득은 187조죠. 취득하려면, 187조는
등기 없이도 치러가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서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박스 문제 뭐에 종종 헷갈리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하니까 여기까지만 봐요. 근데 여기까지 취득이냐, 처분이냐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뭐에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거는 해야죠.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딱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등기법은 틀이 중요하다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서 틀을 잡아주고 어디에서 파생이 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 자, 한번 4번에 가봐요. 등기에 뭐예요? 혈역. 혈역에다 딱 형광펜 쳐놔봐요. 자, 그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혈역. 혈역 그러면 뭐가 틀이 하나 잡혀야 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적 혈역. 그럼 물건적 혈역 그럼 벌써 이렇게 틀이 잡혀있죠. 옆에다 써봐요. 무슨 등기?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러면 다음 중, 자, 물건적 혈역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 자,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자, 본등기라고 그러잖아요. 본등기. 예비 등기를 뭐라고 그래? 가등기죠. 가등기. 봐봐요. 그러면 틀이 잡힌 사람은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 가등기. 그것도 못 골라내서 수두룩하게 틀린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 틀을 먼저 마련해놔요. 자, 요건 가등기는 이제 별표가 5개 줄이고. 그럼 제가 내용은 차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물건적 혈역, 즉 혈역에 따른 물려라서 전국 등기가 뭐가 있다? 예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자,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일부에 후발적 사유. 내용에 따라 모르죠. 그럼 변경 등기는 결론적으로 가등기 아니야? 아니죠. 그럼 변경 등기도 결론적으로 전국 등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틀이 잡힌 사람은 변경 등기는 결론적으로 전국 등기야. 그렇잖아요. 변경 등기도. 그럼 말소 등기도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 전국 등기. 그러면 무슨 등기? 가등기를 뺀 나머지는 통상 뭐예요? 전국 등기가 되는 거야.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뭐예요? 가등기를 골라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본등기. 이제 틀이 잡혔으니까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본등기.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라 다르다. 어때? X. 무슨 형식?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틀이 잡히면 앞으로 문제를 활용해 먹을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틀이 안 잡히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그러면 지금 뭡니까? 그러면 지금 밑에 가봐요. 그러면 전국 등기 혈역. 무슨 등기 혈역이에요? 물건 변동적 혈역이야. 그러면 틀을 또 잡아놔야 돼. 그러면 읽어봐요. 물건 변동적 혈역. 2. 양적 혈역. 3. 순위 확정적 혈역. 4. 허등기 저지력. 오른쪽 가니까 권리의 추정력. 6번은 점유적 혈역. 7. 공신력 불인정. 이게 무슨 등기 혈역? 전국 등기 혈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잘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등기 혈역이 다른 것을 골라라. 1. 물건 변동적 혈역. 2번 대항적 혈역. 3번 순위 보전적 혈역. 4번 후등기 저지력. 5번 등기 추정력. 정답은 순위 보전적 혈역. 순위 보전적 혈역은 뭐의 등기 혈역이에요? 가등기 혈역이라는 거야. 가등기.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뭡니까? 내용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면 다음 중 나열한 전국 등기 혈역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놓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 안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잖아. 그럼 지문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안기는 뭘로 해요? 안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안기 방법이 있어. 머리로 안기하는 것도 있고요. 몸으로 안기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안기, 느낌으로 안기하는 게 있고, 눈으로 안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입으로 안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요 머리만 안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보통 보면 머리가 잘 안기가 안 돼. 그럼 뭘로 안기해서 풀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몇 번을 25번을 봐서 안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이 익숙한 걸로 푸는 거야. 눈으로 보니까 이게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 가서 처음 보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낯선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한 거에서 장난을 쳐. 친숙한 지문에서 장난을 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은 뭐예요? 1년에 민법을 뭐예요? 민법을 알고 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로 뭐예요? 감으로 푸는 거, 익숙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알고 풀려면 뭐 해야 돼요? 틀을 정확하게 외워줘야 돼. 틀을. 그러면 우리 객관식이니까 뭐예요? 머리로 외우는 것보다도 눈으로 외우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눈을 봤잖아. 물감 변동적 혈력. 요걸 종국 등기의 혈력이다. 읽어내기만 하면 돼. 읽어내기만 하면. 그러면 물감 변동적 혈력. 자, 우리가 이제 또 숙제한 게 있어요. 자, 머리로 외웠는지 눈으로 외웠는지 봅시다. 봐봐요. 내가 봐요. 접수시기. 접수시기 언제? 저장될 때. 혈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그러면 완료 시기가 뭐예요? 개합한 때. 그럼 물건 변동적 혈력은 언제한테 나타난다? 접수한 때. 가로 열고 접수한 때. 그걸 이제 활용해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부동산 등기 물건 변동 혈력은 기록한 때 혈력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럼 물건 변동적 혈력의 논점은 뭐예요? 바로 혈력 발생 시기라는 거야. 가로 열고 접수한 때 써놓으면 되겠죠. 뭐한 때? 접수한 때. 그럼 자기가 이제 접수한 때라고 쓰면 되겠죠.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물건 변동적 혈력 가로 열고 뭐라고 써요? 접수한 때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뭐 단하고 모의고사 봅시다. 부동산 등기법의 물건 변동 시점은 기록한 때 혈력이 발생한다. 어때? X. 뭐 할 때? 접수한 때.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항적 혈력, 그러면 대항적 혈력. 그러면 이미 배웠잖아. 대항적 혈력도. 여기 봐봐요. 자, 임차권, 채권이 물건이. 채권이죠.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해. 근데 임차권이 등기하면 어때?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을 해. 그래서 계기는 힘이 생겨.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 5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5개 정도 읽어봐요. 임차권, 판매 등기,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적 기록상. 별표가 3개짜리죠. 영어는 랭킹 13위 안에 드는 거야. 랭킹 13위 안에. 랭킹 13위 안에. 13위 안에 들어간. 저번에 랭킹 1위부터 13위까지 다 적어줬거든. 그러니까 랭킹 1위부터 8위까지가 100% 우리가 출제되는 거고, 임의적 기록상 반대해서 가면 그게 필요적 기록사항이잖아. 필요적 기록사항.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에서 뭐예요? 자, 지상권의 지료는 여서예요? 여서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지상권에서 지료는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자기가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료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뭐예요?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무슨 lực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러면 대항적 요건 그러면 자기가 틀 5개. 읽어봐요. 임차권, 판매, 신탁,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이렇게 나와야 돼. 자, 3번은 순위 확정의 순위 보전이에요. 학정에다 형광펜 딱 써놓고요. 자, 학정.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순위 확정적 요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자, 봐봐요.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봐봐요. 자, 여기는 표제부. 표제부는 무슨 번호? 자, 죽어버릴 거예요. 표시번호. 각구는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그러면 각구하고 각구의 다툼이 벌어져.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굴하고 얼굴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각하고 얼굴은 같은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러니까 등기부가 생각나요. 표제부를 순위번호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강경사를 한번 해봐요. 제 대신. 망치가 날라들을 겁니다. 망치가. 그러니까 이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벌써 봐봐요. 순위 확정적 혈력과 관련돼서 2번. 읽어봐요.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게 7번이죠. 자, 구분 건물, 앞에 건물 동그라미.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그럼 앞에는 건물이 토지예요. 건물, 뒤에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나머지 2번하고 7번은 우리가 정확하게 숙제해야 되고, 나머지는 읽어만 봐도 되는 거예요. 읽어만 봐도.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번에 봐봐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요번에 이제 등기법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문제가 여기 나왔죠. 자, 요 문제를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는 거야, 경험. 문제풀이 할 때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외워요? 같은 거, 선의번호, 다른 거, 잡서번호. 다시 같은 거, 선의번호, 다른 거, 잡서번호. 그러면 요거는 뭐부터 정해야 되냐? 갖고 얼구부터 정해야 돼. 자, 읽어봐요. 갖고. 읽어봐요. 갖고, 그 다음에 얼고, 그 다음에 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날짜가 나오면 괜찮은데 여기 연도만 나왔어요. 그러면 얘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앞에는 전세권은 얼구에 갖고요. 얼고. 요거는 갖고. 다른 거는 접수번호, 순위번호. 그러니까 순위번호는 개무시해도 돼. 그러면 접수번호가 어디가 빨라요? 자, 접수번호가 어디 빨라? 1번이 빨라, 3번이 빨라. 그러면 순위는 결정됐네. 그래서 1번 다음에 3번 순위가 가네요. 그러면 또 하나 2019년이니까 갖고의 얼구예요. 갖고 얼구죠. 같은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번호 개무시해도 돼. 그러면 접수번호 어디가 빨라요? 2번이 빨라요. 그럼 순위가 결정됐네. 2번, 3번. 그러면 순위는 뭐예요? 1, 3, 2, 4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에워놓고 이렇게 문제를 응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응용력이 있는 사람은 안 풀어봐도 돼.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는 이때 써먹는 거야. 그래서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틀을 잡아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변형해 볼까요? 이게 2018년이라고 한번 해보죠. 2019년. 그럼 요거하고 순위가 빠른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그러면 접수번호 개무시해도 돼. 그럼 순위번호가 뭐가 빨라? 1번. 그러면 1번 다음에 2번이 결정되네. 그러면 얘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같은 거. 여기 2019년 바꿔놨으니까 이제 문제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그럼 접수번호 개무시해도 돼. 그럼 순위번호가 어디가 빨라요? 3번. 그러면 1, 2, 3, 4로 결정이 되네요.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뭐부터 정확하게 잡아놔요?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거나 좀 숙제해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으면 일단 요거는 문제풀이 할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본명대로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거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풀이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까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4번에 뭐가 나와요? 읽어봐요. 후등기 저지력. 뭐라고 써놨어요? 형식적 학정력이네.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과 형식적 학정력은 여기 봐봐요. 옆에 대표적으로 두 개를 하나 써놓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요거 딱 하면 틀을 잡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자, 이중전세권 돼요, 안 돼요? 이중전세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안 돼. 자, 이중지상권은 돼? 안 되죠. 안 돼요. 오늘 우리 학교는 보강인데요. 자, 그럼 학교는 던지 말고 저 화분 2개나 사가지고 와. 이중지상권 된 사람. 제가 화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화분에다 화분을 어떻게 심어? 그렇죠? 이중지상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나머지는 된다고 그래. 그럼 한번 뭐 이중지역권 돼요. 나머지는 다 된다 그랬잖아. 미쳐버려요. 자, 이중가등기 돼요. 이중저당권은 돼요. 안 되는 거. 이중전세권, 이중시상권. 근데 봐봐요. 그럼 아까 된다는 사람은 전전세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돼요. 이거는 돼요. 그럼 이중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중전세권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서니까 우리 저번에 이제 문제 푼 사람들 봐봐요. 딱 같은 지문이야. 자, 읽어봐요. 법정지상권 취득 후에 그 이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OX, X. 그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중지상권, 이중전세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말이. 자, 법정지상권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할 수 있죠. 그럼 법정지상권 취득 위에 그 이에 다시 전세권,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배타적인 영위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걸 가르쳐주면 이걸 어떤 사람은 활용해 먹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실력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르쳐주면 활용을 못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벌써 봐봐요. 이걸 활용해 먹는 사람 한번 볼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 후 설정 후에 그 이에 임차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전세권 읽어봐요. 사용수익 읽어봐요. 사용수익. 그러면 그 이후에 전세권을 또 임차권을 사용수익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설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배타적인 영리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은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야. 후등기 저지력.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가 사용수익이고 여기가 사용수익이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는 알아야죠. 이 두 개를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실력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에 거의 임차권 설정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가보죠. 5번에 뭐가 나와요? 권리 추정력. 이거는 별표 3개짜리죠. 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추정력이에요. 추정력.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추측이죠. 그러면 거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추정력은 표제부. 사실의 등기는 인정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추정력은 뭐예요? 종국 등기 효력이야? 가등기 효력이야? 가등기 효력이 아니죠.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에요? 전국 등기 효력이다. 여기 봐봐요. 아까 뭐 가등기는 AB 등기야, 전국 등기야? AB 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3번 사자 명의, 허물 명의 안 돼. 4번은 무슨 추정력이 나오죠?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그 옆에다 써요.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동산의 추정력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옆에 그러면 우리 틀을 잡아줬잖아요.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 7가지 틀이 그 옆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봐봐요. 자, 정말 맨날 하던 거. 자,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자, 등기 추정력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명문 규정이 없다. 자, 어디에서 맡겨져요? 학설과 판례에서 맡겨져 있다. 학설 판례 인정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자, 조금 전에 했던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불인정. 세 번째, 가등기 인정, 불인정.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제가 틀을 잡아줬잖아. 7개. 등기 추정력 그러면 조건 판사로 17개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 봐봐요. 실제 관계에도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자,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추정. 자,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입장해요? 반대 당사자 입증.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럼 자기가 추정 그러면 막강히 하겠듯이 요 틀이 나와요. 자, 추정력. 등기 추정력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서? 학설 판례. 그러면 표제부는 인정,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추정력은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지금 요 7개가 틀이 안 잡히니까 뭐예요? 맨날 틀리지. 그러니까 요 틀이 잡히면 요거는 주워서 먹는 문제야. 우리 등기법하고 민법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 가등기에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죠. 벌써 틀이 잡힌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가등기는 AB등기, 추정력은 전국등기. 그러면 앞에는 AB등기, 뒤에는 전국등기. 다르죠.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자, 이거 지금 이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요 7개가 집에 가서서 조건반사로 틀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7개가 틀이 안 잡힌 사람 공부를 못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수없이 했어요. 맨날 기본세도 쓰고 요약집에도 쓰고 민법 문제 풀 때도 쓰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걸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와 있죠? 6번에 무슨 적혈력이 있어요? 점유적 혈력. 점유적 혈력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딱딱 점이 찍혀져 있어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 몇 년? 10년. 그러면 등기 10년하고 점유 10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점유 10년을,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간이 단축이 돼.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 10년.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뭐라고 그래? 점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밑에 이제 7번에 뭐라 나왔어요?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되죠. 등기 공신력은 불인정이 돼요. 그러면 거기 공신력 인정,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돼야 안 되죠. 거래 안전은 확보가 됩니다. 공신력 불인정은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되나, 뭐예요? 거래 안전을 희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신력 인정은 그러면 동산이, 부동산이, 동산, 무슨 취득으로 빠져? 선의 취득으로 빠져.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갈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7개가 뭐의 효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 바로 전국 등기의 효력이라는 걸 잡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정리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개를 딱 정리해 놔야 돼요. 문제 풀 때마다 헷갈리니까. 자, 요것만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본 사람은 이제 기출문제들 많이 풀어본 사람은 뭐예요? 점유적 효력, 점유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전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점유적 효력,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건반사로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법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가 있어요? 245조 2항이에요. 245조 2항.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산의 추정력이야. 동산. 이거 조문이 있죠. 민법 200조. 자,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명문 규정이 없죠. 요거는 어디에서 인정돼요? 부동산에서. 요거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어디에서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학설과 판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장에 가려면 이 점유적 효력, 점유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이거는 전부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요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점유적 효력은 이렇게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 읽어봐요.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의 추정력, 민법 200조. 그러면 요걸 자꾸 뭘로 바꿔요? 부동산으로 자꾸 바꾸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은 동산, 부동산. 부동산 뭐예요?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자기가 시험 보러 갈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숙지가 돼야 돼. 자, 집에 가서 효력에 따라 물려. 저처럼 전국 등기, 예비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본등기. 예비 등기는 뭐라 그래? 가등기. 전국 등기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적,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러하나는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 또 등기, 추정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 부등기, 저지력. 이렇게는 떠올라야 돼. 그럼 이중전세권 돼야 안 돼? 안 돼. 이중지상권은 안 돼. 뭘로 연결돼? 부등기, 저지력.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어디로 연결돼? 순위, 확정적 효력. 자, 등기부 취득시효, 그럼 무슨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 등기에 대해서 믿음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문제를 언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요 틀만 잡힌 사람은 문제가 이제 조건반사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진짜 이 민법이 뭐에 틀 잡기가 힘들어. 근데 틀 잡기가 1년에 봐봐요. 1년에 틀을 잡아서 점수들이 합격 점수가 나올 정도면 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얻고 다녀야 돼요. 얻고 다녀야 돼. 수단과 방법을 해서 애우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1년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야간반은 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틀 잡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을 자꾸 잡아야 돼. 틀을 잡아야 돼. 개틀을 잡는 게 아니라 틀이야. 틀. 그렇죠. 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잡고,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7개가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요. 자, 요거 한번 숙지해 볼까요?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표제부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자, 추정받으면 누가 일정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럼 봐봐요. 요 틀이 잡힌 사람은 이제, 자, 피담보 채권. 자,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담보 물건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요거는 내공을 쌓아왔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읽어봐요. 피담보 채권, 읽어봐요. 담보 물건이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피담보 채권의 존재. 이게 존재했다는 것은 담보 물건. 그럼 결론적으로 이 담보 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쳐.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거든. 그럼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읽어봐요.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럼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이걸 숙지해 놓으면 문제다 이제 갖다 붙여주는 녀석. 그러면 이 틀을 잡으면 갑자기 문제풀이하면 문제가 40~50점이 뛰어요. 그러니까 7.5 맞은 사람은 뭐예요? 72.5로 올라가. 근데 대충 한 사람은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냥 재수 적으면 점수가 맞고 재수가 없으면 틀리는 거야. 근데 단지 지금 요 틀만 자꾸 이제 7.5가 나오더라도 이 틀을 자꾸 잡아놔요. 그러면 문제풀이 가서 활용만 해먹으면 갑자기 점수가 뭐예요? 70~80점이 뛴다고.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 요 틀을 잡아두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 흐려 그러면 그걸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